수영 씨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8살 많은 아줌마랑 이렇게 술 마셔도 좋아요? 총각이잖아요. 애인 없어요? 네, 없어요. 애인 있으면 아줌마가 아니고 아가씨라도 마시면 안 되잖아요. 여튼 딱히 내가 매력적인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왜 같이 있자고 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곤조곤 그녀의 얼굴과 몸을 칭찬했습니다.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갈한 백자 같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수영 씨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그 피부는 막 씻어낸 도자기처럼 깨끗하네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목선을 따라 흐르는 부드러운 쇄골은 마치 예술작품 같아요. 그리고 제 시선은 천천히 그녀의 가슴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드러운 니트 안에서 느껴지는 그 실루엣은 정말 처음 보는 대단한 모습인 거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도 감출 수 없는 당신의 다리 위의 곡선은 정말 매혹적이에요. 저의 숨과 그녀의 숨이 동시에 가빠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뜨거워졌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게 일렁였습니다. 마치 제 칭찬이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린 듯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몸을 향해 매달렸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탐하며 깊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이불 속에서 두 사람의 체온은 뜨겁게 얽혔고 서로의 존재만이 유일한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공장을 다니고 있는 34세 배정환입니다. 3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찾게 되었어요. 대개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비슷비슷하잖아요. 하는 일에 비해서 대우가 부족하면 연봉 협상 때 그것을 어필해도 무시당하고 결국 퇴사를 하게 되는 그런 흔한 이유입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삶인지라 어딘가로 떠나고 어딘가에 머무르는 일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습관화되어 있다면 말이죠. 회사를 옮기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근처에 집을 얻는 일입니다. 어디 얽매인 것이 없으니까 그냥 회사와 가깝고 생활에 딱히 불편하지 않다면 다른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학군이니 교통이니 주변 환경이니 그런 것들은 가족과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고려의 요소가 되겠지요. 주말 회사가 끝나기 얼마쯤 전에 조퇴를 하고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늘 회사와 집만 다니는 생활이 고정되어 있던지라 뭔가 그런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새롭고 왠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약간 설레기도 했어요. 차를 세우고 예약한 부동산 안에 들어갔습니다. 단출한 크기의 부동산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기에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요. 어차피 누가 재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하듯 시간을 죽이면 됩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그렇게 시간의 몇몇을 죽이고 있을 때 부동산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저보다 몇 살은 더 먹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딱히 꾸미지 않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역시 자연스러운 긴 머리카락, 딱 달라붙는 스키니진에 시원한 민소매 나시를 입은 그냥 마트에 라면 하나 사러 온 듯한 자연스러움이 풍기는 그런 분이었지요. 그녀는 저를 향해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 혹시 배정환님이신가요? 저는 대답을 하고 그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정식 중개인은 아니고 중개보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담당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갑자기 집에서 쉬다가 뛰쳐나왔다고 하며 저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로서는 집을 구하는데 지장만 없다면 상관없다고 잘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이었지만 오히려 그 꾸밈 없고 솔직한 모습이 묘한 신뢰감을 주더군요. 그녀는 처음의 인상과는 달리 업무에 익숙한 듯 군더더기 없이
바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의 보증금에 40만 원의 월세. 그녀는 그 정도라면 찾기는 어렵지 않겠노라고 말하고는 몇 개의 리스트를 뽑고 우리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앞에 세워져 있던 그녀의 작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좁은 실내에 은은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끄는 비누 향 같은 것이 감돌았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그녀만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편안함과 동시에 미세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만 타고 있는 차는 종종 숨 막히는 어색함이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묘하게도 저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부동산 아저씨의 틀에서 벗어나 있어서였을 수도 있고, 그녀가 건네는 말들이 너무 사무적이거나 속 보이는 스몰 토크가 아니어서였을까요? 그녀는 운전 중에도 가끔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려 짧게 웃어 보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단정하게 묶인 듯 흘러내리는 옆머리 칼과 깨끗한 이마선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디서 무얼 하는 사람인지 묻고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자신은 그 부동산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살고 이번 주말에는 무엇을 하려고 했다고요. 그런 대화는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특별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저와는 관계없는 하나의 타인을 어디에 살고 이번 주말은 무얼 하려는지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 자체로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집을 구하는 것은 그다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서 원룸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마감해야 했고, 두 번째는 몹시 더러웠으며 부배나 장판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세 번째는 너무 좁았습니다. 집을 볼 때마다 그녀는 제 눈치를 살피며 미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슬슬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아무리 많이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도 소개료를 받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게 제가 까탈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녀에게 헛걸음을 하는 것 아닐까 하는 괴로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걱정 마세요. 집이 적당한 게 없어도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계약은 꼭 중개인님과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동네에 집이라는 게 크게 다르진 않겠지요. 저의 그런 말은 그녀에게 일말의 짜증조차도 보이지 않아 나올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제 말을 들어주고 제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집을 찾아주려 애쓰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순간 기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이 어둑해지고 있었고 황급하게 또 몇 개의 전화 통화를 하며 리스트를 추가하던 그녀는 잠시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어요. 아, 그렇다면,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다시 일정을 잡으시겠어요? 어차피 지금 시간이 늦어져서 방 보러 가기가 애매해지긴 했거든요. 다들 저녁 시간이라. 그녀의 말대로 어느덧 시간은 벌써 7시 반이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저녁 식사는 어떠세요? 간단하게 밥 먹고 한 곳 정도는 더 볼 수도 있거든요. 이번엔 저의 표정이 기묘해졌습니다. 부동산에서 방을 구하다가 밥을 사는 사람도 있던가요? 저와 밥을 먹는 게 이 사람은 불편하지 않은 건가?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야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만 번거롭지 않으시겠어요? 괜히 제가 너무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한 것처럼 꼭 계약을 할 테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안 그러셔도 돼요. 그녀는 힘없이 웃으며 팔에 쥔 안내 책자를 꼭 쥐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안쓰럽고 동시에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믿어요. 그냥 배고프기도 하고 어차피 오늘 저녁에는 딱히 할 일도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차를 타고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부동산 내부는 아예 문이 닫히고 불까지 꺼져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사업을 편하게 하시네요. 직원이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문 닫고 가버리시고요. 저는 피식 웃으며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도 민망한 웃음을 짓더군요. 그녀는 잠시 허둥지둥하다가 저를 잡아 끌어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식당 안은 노란 전등빛 아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로 가득했어요. 동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으로 술도 팔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후, 그녀는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묘한 일입니다. 처음 보는 여자와 밥을 먹는다니. 저는 잘생기거나 뭔가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처음 보는 여자가 저에게 밥을 사자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게는 꽤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녀는 30분 정도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왔는지 머리는 약간 젖어 있었고 피부에서는 촉촉한 비누 향이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화장기는 없었지만 샤워를 마치고 하얀 얼굴로 나온 여자는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마치 여자친구의 집에 놀러와서 같이 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서로에게 딱히 꾸미지 않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식탁에는 감자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감자탕 위로 그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감자탕 국자로 뼈를 발라주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미소는 끓어오르는 국물처럼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나누고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레 호칭을 고르다 보니 그녀의 나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42. 저와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냥 자연스레 저와는 8살 차이라는 계산을 하고야 맙니다. 42이라고 하니 42처럼 보입니다. 그 나이가 새겨진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보다는 깊이 있는 편안함과 묘한 매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히 술 한잔 하면서 먹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도 배시시 웃으며 말합니다. 감자탕을 어떻게 술 없이 먹느냐고요. 이제 그녀가 말하면 조금씩 마음이 흔들거립니다. 이번에도 이 사람은 뭔가 마음의 장벽이 없이 말하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뭔가 재고 가르고 해서 이익이 되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레 말을 합니다. 그 솔직함이 저를 점점 더 끌어당겼습니다. 술을 한잔하니 서로 좀 더 말이 많아집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에 대해 묻습니다. 집을 왜 구하는지, 회사는 어디인지 뭘 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서로 조심스럽게 묻고 열중해서 듣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저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그 시선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두어 시간이 흘러 식당에 손님이 하나둘 떠나 둘만 남을 때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술도 꽤나 마셨습니다. 제가 무언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영 씨, 오늘 밥 먹고 집 하나 더 보기로 했는데 그건 어렵겠네요. 수영 씨, 지금 조금 취한 것 같아요. 그녀는 얼굴을 잠시 비비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갈 거예요. 사실 우리 건물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가격이 조금 안 맞아서 아까 소개 안 시켜드렸는데 제가 주인 댁에 잘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한번 보러 가요. 고객이 가까이 살다가 마주치면 어색할까봐 방을 소개 안 시켜준 거 아니었어요? 그녀는 민망한 듯 다시 웃더니 술을 권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잘 웃습니다. 그 웃음이 제 마음을 간지럽히는 듯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정환 씨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마음이 휘둘립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거의 10시가 가까워 옵니다. 거리는 이미 어둠에 잠겨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거리를 단둘이 걷습니다. 수영 씨는 많이 취한 듯하지만 아직 혼자 잘 걸어갑니다. 부축이라도 하기엔 여전히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봅니다. 레깅스 아래로 드러나는 탄탄한 다리선,
시스루 안에 감춰진 어깨선이 나이에 비해 어딘가 무너지지 않은 잘 지켜온 몸임을 드러내더군요. 밤바람에 살랑이는 긴 머리카락 사이로 언뜻 보이는 목선. 말랑말랑하게 부드러워 보이는 팔과 쇄골이 돋보이는 목에는 세련되고 심플한 목걸이와 팔찌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찰랑거리는 액세서리를 보며 그 팔을 다시 봅니다. 어두운 밤거리에서 그녀의 실루엣은 묘하게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집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1.5룸과 투룸이 혼재해 있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까지는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건물은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그녀의 엉덩이가 흔들거리는 것을 봅니다. 아까부터 그녀가 다르게 보입니다. 술 기운 탓인지 아니면 그녀의 솔직함에 제가 마음을 열어서인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저를 자극하는 듯했습니다. 3층에 도착하고 수영 씨는 왼쪽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스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인지 둘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1.5룸.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가격은 5만 원 더 비싸긴 하지만 그 정도는 감안할 만합니다. 그녀의 말대로 시세보다는 5만 원 싸게 해준다면 그 정도로 된 것입니다. 그녀가 제 눈치를 살핍니다. 저는 계약하기로 합니다. 그녀의 제안이 아니었다면 이 밤에 이렇게까지 집을 보러 오지도 않았을 테고 이 정도 조건의 집을 찾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계약서는 내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10시가 넘어 11시에 가까워집니다. 약간 난감합니다. 이미 버스는 끊어졌고 택시를 타고 전철역으로 간다 해도 중간에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내일의 시간을 약속하다가 제가 지금 사는 곳을 알고는 그녀는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가려고요? 택시 타고 갈 거예요? 택시를 타느니 가까운 모텔에서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고 가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녀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요? 내일 계약하기로 이미 집주인분께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계약은 제가 대행해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오늘 사는 걸로 하세요.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아시면 혼날 일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제안을 하다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불도 없고. 나 사실 옆집에 살아요. 어차피 뭐 지나가다 보면 만날 텐데 미리 말해놓지. 그리고 제가 이불이랑 베개 빌려줄게요. 저는 하하 웃으며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참 좋은 분이네요. 수영 씨는 수영 씨도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저와 눈높이를 맞춰 말했습니다. 계약에 대한 집념인가 봐요. 하하하. 그녀가 이불과 베개를 가져오는 동안 안방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창문 너머로 바깥 풍경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인디언이 황량한 대지 위에 불을 피워놓은 기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 혼자 바닥에 앉아 있자니 갑자기 너무 메마른 나뭇가지가 된 기분입니다. 잠시 그렇게 홀로 쓸쓸한 기분에 잠겨 있었지만 금방 돌아온 수영 씨는 이불과 베개를 건넸습니다. 수영 씨의 비누 향과 비슷한 좋은 냄새가 나는 베개입니다. 수영 씨는 나에게 짧은 손인사를 하고는 뒤돌아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정말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손을 뻗어 그녀를 잡았습니다.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그녀도 내가 이렇게 과감하게 그녀를 붙잡는 행동을 하리라 생각 못했기 때문이겠죠. 금세 손을 놓고 말했습니다. 저 오늘 새로 집에 들어온 김에 축하주 한 잔 같이 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눈을 피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상대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 건 꽤나 제 감정까지 동요하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어차피 내일 일도 안 나가고. 하지만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녀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상한 걸로 따지면 본지 첫날부터 이불과 베개를 빌려주는 사람이 더 이상하긴 하죠. 그럼 마저 이상한 걸로 합시다. 정환 씨가 쏘는 걸로. 수영 씨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가까운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 몇 가지 안주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수영 씨는 좀 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저에게 줄 커다란 박스티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의 몸을 편안하게 감싸는 루즈한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는 오히려 그녀의 숨겨진 곡선을 더욱 은근하게 드러냈습니다. 편안한 그녀의 옷차림은 묘하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술을 마시며 나눈 대화는 좀 더 거칠 것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 누나라고 안 불러요? 그냥 여자한테 누나라고 부르기 싫어요. 가족도 아닌데 그냥 성인 대 성인이잖아요. 왜 밥 먹자고 했어요? 배고프니까요. 이 시간에 만나는 고객님과 다 밥 먹지 않잖아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배도 고프고 정환 씨는 소년 같았거든요. 저 34인데요. 마흔이 돼도 소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쁘게 말하고 마음 씀씀이가 착한 소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환 씨가 그래 보였어요. 집을 구하면서 여자 중개인 엉덩이나 훔쳐봐 놓고선 맘에 안 든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리고 옆집에서 계약하는 사람들 몇 번씩이나 보면서도 익숙해지지가 않아. 그리고 정환 씨 같은 사람도 익숙하지 않고. 그녀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느꼈던 묘한 감정들을 그녀가 눈치채고 있었다니. 그런데 우연하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밥 먹자는 거죠. 뭐, 엉덩이는 나도 훔쳐봤는데 나쁜 놈이었네. 서로 피식피식 웃으며 비웃었습니다. 농담도 소년처럼 한다고요. 그녀의 솔직함과 유머러스함이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 시켰습니다. 수영 씨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8살 많은 아줌마랑 이렇게 술 마셔도 좋아요? 총각이잖아요. 애인 없어요? 네, 없어요. 애인 있으면 아줌마가 아니고 아가씨라도 마시면 안 되잖아요. 여튼 딱히 내가 매력적인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왜 같이 있자고 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곤조곤 그녀의 얼굴과 몸을 칭찬했습니다.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갈한 백자 같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수영 씨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그 피부는 막 씻어낸 도자기처럼 깨끗하네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목선을 따라 흐르는 부드러운 쇄골은 마치 예술작품 같아요. 그리고 제 시선은 천천히 그녀의 가슴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드러운 니트 안에서 느껴지는 그 실루엣은 정말 처음 보는 대단한 모습인거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도 감출 수 없는 당신의 다리 위의 곡선은 정말 매혹적이에요. 저의 숨과 그녀의 숨이 동시에 가빠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뜨거워졌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게 일렁였습니다. 마치 제 칭찬이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린 듯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몸을 향해 매달렸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탐하며 깊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이불 속에서 두 사람의 체온은 뜨겁게 얽혔고 서로의 존재만이 유일한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저의 이웃입니다. 사실 결혼식은 올렸지만 두 사람 다 근사한 곳에 집을 얻기에는 그렇게 넉넉한 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처음 만나 처음 같이 밤을 보낸 이 건물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와 결혼하기까지는 약간의 잡음이 있긴 했습니다. 그녀는 이혼녀로 한 명의 자식이 있고 전 남편이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며 몹시 미안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의 인생에서 저의 곁을 스쳐간 여럿의 여자에 대한 반성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결혼과 이혼이 죄라면 저의 연애도 죄였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딱히 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던 부모님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 결혼을 반대했고, 딱히 방해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대치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나이에 어떻게 낳을 거냐고 핏대를 세우고 화를 내시는 아버지, 역시 그냥 대치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 다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있기도 하고, 지금처럼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 생겨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시험관 아기도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건 그런 대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처음 만난 그날처럼 지금도 변하지 않고 늘 나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는 사람입니다. 34년 만에야 겨우 만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또 만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옆에 있는 그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합니다.